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미연입니다. 혹시 슈퍼맨이라고 불리는 의사를 아시나요? 불의의 사고로 다리는 물론 팔마저 쓸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지만 힘든 재활 과정을 거친 끝에 세계적인 병원의 의사가 된 사람. 슈퍼맨 닥터라고 불리는 이승복 교수입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던 소년. 우연히 시작한 체조의 두각을 나타내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훈련 도중 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으면서 사지마비 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절망 끝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미국 명문 의대를 거쳐 세계 최고라 불리는 병원의 의사가 됐는데요. 이승복 교수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누비며 환자들에게 기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간 말하고 걸을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볼 때면 힘든 걸 다 잊게 된다는 엄마와 석현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도 웃음 짓게 하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아이. 올해 10살이 된 석현이는 뇌성마비를 갖고 있습니다. 내빈병 장애 일급이요. 평생 목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 평생 재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 위에서 작은 희망 하나로 달려온 세월이 벌써 10년.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됐나 싶어서 그게 제일 마음 아파. 한없이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석현이의 아픔에 지난 세월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쳇바퀴 굴러가듯 지쳐가던 일상은 석현이의 웃음 한 번에 다시 활력을 얻고 엄마는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각에 부지런히 시작되는 석현이네의 하루. 형이 일어나 보시오. 아이고. 이쁘나? 이쁜 총각. 이쁜 총각 일어나 보자. 빡빡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아무리 흔들고 깨워봐도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듯 싶더니 이내 귀여운 미소로 시선을 맞춰주는데요. 우리 아들 이쁘다. 매일 아침 애정어린 장난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석현입니다. 목을 가누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이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24시간은 다른 사람 손을 빌려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증 뇌성마비가 있는 석현이는 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수건 하나 들고 가자. 수건 하나 들고 가자. 석현이가 잠에서 깨면 엄마의 하루도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일찍 붙어 있는 재활치료에 가기 위해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밀고 시키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앉아서 못하니까 얘가 앉아버리면 얘가 몸을 조금 터져갖고요. 한번 해봤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얘를 다 할 건 살짝 이렇게 하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석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다 보니 엄마는 아이를 씻기는 내내 팔과 다리로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데요. 한 번 씻길 때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단연간의 경험들은 이제 요령이 되었습니다. 손 하나 어쨌든 이게 뭐 일상인데 뭐. 한 번 씻기고 나오면 온몸에 진이 빠지지만 매일이 힘들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이,
바로 이 녀석의 웃음 때문입니다. 사실 석현이를 씻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석현이의 아침을 먹이는 일인데요. 뜨거울 것 같아. 우리 새끼 또 밥 먹어 볼까나. 자, 오빠. 아이고 씨. 아이고 내가 네가 먹이는 것도 여러 줄 한데. 자, 안 뜨거워 잘 먹어. 아이고 안 씻고 그냥 넘긴다 우리 아들 또 씹어야 되겠대. 씹도 안 하고요. 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 심한 강직이 찾아온 석현이. 매일 아침마다 근육을 풀어주는데도 한 번씩 찾아오는 강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이른 아침부터 아이를 깨워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데요. 그 처음에 먹일 때가 한 두세 네 숟가락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가고 나면 어느 정도 또 괜찮아지거든요. 얘가 처음에는 그래 뻗친 조금 지나가 다음에 좀 진정되면요 또 잘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원래 그래요. 아이고 우리 쥐 이쁘다. 아이고 잘 먹네. 잘 먹지.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안정을 찾고 밥을 먹기 시작한 석현이. 좋아. 아직은 씹는 게 잘 안 돼 늘 꿀꺽 삼켜버리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힘들게 밥을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한 번이라도 씹는 걸 해라고 이거 주는 거거든요. 씹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씹는 운동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잊어버린다 애들이. 안 된다고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석현이에게 뭐가 남을 수 있을까? 석현이가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엄마는 포기 대신 노력을 택했습니다. 병원에 영유아 그거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콩병 가버려 해서 콩병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검사하다가 진단을 받은 거죠. 태어났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진짜 그때는 그 심정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유복자로 태어난 석현이. 남편 목까지 잘 키워보겠다 다짐했건만 유독 느린 발달을 보이던 석현이는 결국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피 가면 안 되는데 그지? 오늘 또 잘못하면 피 가게 생겼다 야. 아직도 배차 안 된다. 그렇게 일찍 했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신청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택시. 아침에는 이용자가 많은 탓인지 번번이 배차에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이대로면 늦을세라 결국 석현이를 업고 외출 채비에 나서는데요. 9시부터 있는 치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마냥 배차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됐고요. 됐고요. 우리 아들 덮어 씌우고. 집을 나서자마자 빨라지는 걸음. 치료실까진 대중교통으로 1시간가량을 가야 하는데요. 15kg의 석현이를 업고 매일같이 뛰는 이 길이 엄마에겐 일상이 됐습니다. 아, 오늘 시간 다 됐어요. 지금 좌우 시간입니다. 지하철 차. 7분의 차 있거든요. 오늘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늘 있는 일이지만 이럴 때마다 엄마는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여 석현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거나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섭니다. 일어나면 소리를 들어가갖고 미안해갖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콜대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없고 소리 지르는 나오는 게 좋아서. 지는 나오는 거 좋았어. 근데 나는 힘들고. 그치? 그자 맞지 아들? 석현이는 그저 바깥 구경에 신난 것뿐인데 때론 몇몇 사람들이 보내는 불편한 시선이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석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애써 담담한 척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잠깐만 내릴게요. 잠깐만 내릴게요. 오늘은 재활치료와 더불어 석현이의 외래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에 너무 저절도 뻗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뻗치는 거는 지금 많이 뻗치고 왼손 그렇지. 어쭈 여기 하는 잡아보세요. 게 잘하네. 악수, 그렇지. 악수, 잘하는 거지. 악수. 아직 왼손도 그렇게 완전하진 않다, 그죠? 그럼 지금 다른 데로 막 움직이는 게 왼손 이야기하신 거죠? 네, 왼손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선생님 오른쪽은 영 시원찮아요, 선생님. 심하다, 그죠? 응. 아직 목은 조금 덜. 선생님 목이 엄청 힘들어요. 아직은 좀. 예, 예.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네. 자꾸 들게끔 예, 예. 자꾸 유도를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게 뭐 이제 목 근육을 자꾸 발달시키는 거고 네. 병원에서 하는 건 처음은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였고 먹는 것조차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아예 이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뒤집기가 가능한 수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뒤집기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왔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 손을 뻗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의지가 조금 이제 있는 상태고 좋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속도가 좀 더디긴 했지만 언제가 끝일지도 모른 채 시작된 재활치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엄마는 지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세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다니죠. 힘드시겠어요. 조금 힘이 붙일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자 우리는 어차피 와야 될 일이라서. 그래서 조금 좋아지잖아요. 근하고 하는 거지 뭐. 자, 이제 시원시원한데요. 저 운동할게요. 어머니 계시네? 네. 저 갑니다. 선생님 오늘 많이 뻗친다. 오늘 뻗쳐갖고 오다가도 내가 많이 뻗쳤거든요, 선생님. 그래갖고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똑바로 하고 예쁘게 하고 몸 좀 풀고 하자. 오늘 많이 뻗친다니까. 응? 알았지? 계속되는 치료들에 힘들 법도 한데 매일 방긋방긋 웃는 석현이도. 그런 석현이를 정성으로 데리고 다니는 엄마도 치료실 내에선 유명 인사라는데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선생님 여기 있잖아. 사실은 아기띠 할 수 있는 연령이 거의 5세 미만인 아이들이 거의 아기띠를 많이 하는데 석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9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기띠 하고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시간도 거의 안 늦으시고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다 싶으시지. 석현이 안녕. 안녕. 반가워요. 멋지지 뭐. 석현. 엄마가 포기하지 않던 지난날 동안 석현이 또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 드는데. 그렇게 계속되는 노력에 석현이도 조금씩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이. 석현아. 이시야. 별을 날려야지 석현아.
이제 긴장도 조절이 조금 되면서 이제 호흡적인 부분도 조금 개선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 자극에 반응해가지고 조금 고개가 따라온다거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꾸준히 아무래도 해줘야 좋겠죠. 선생님 끝났어요. 오늘 잘했나? 어제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쵸? 이 시간 많이 틀려서. 그러니까 우리 석현이 더 잘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못했어요. 선생님 너무 수고했어, 맞지? 감사합니다. 석현이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하루라도 쉬면 다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 멈추지 않고 달려온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엄마는 석현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만 싶습니다. 어떻게든 고기라도 조금 더 잘해갖고 앉을 수만 있으면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그거를 알고 그거 조금씩 좋아진다는 그거를 의사 입을 통해서 내가 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거를 마다합니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치료가 끝난 그날 오후. 엄마의 하루는 석현이의 치료가 끝난 뒤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가세요? 활동 보조집에 애를 맡기고 이제 일하러 가야지요. 오후부터는 활동보조 도우미에게 석현이를 맡기고 일터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5시간씩 인근 가스 충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 지인의 소개로 이곳에서 일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이 돌보기도 힘드신데 어떻게 일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요즘에 딱 정확한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지. 지금 진짜로 방송을 하니까 누가 시켜서 해라 하면 못할 게 아니지. 치료 시간을 맞춰가며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엄마.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은 100만 원 남짓.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엔 엄마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 많이 추우세요? 날 차봐요. 나는 차봐요. 날 추워요 진짜. 아 갑자기 추워지는 게 이거 완전히 감당. 어저께는 엄청 따뜻했다니까요. 몸이라도 좀 녹이시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쫓아갔다가 쫓아 나왔다 그럽니다. 내가. 막 이렇게 춥고 계속 혼자서 이렇게 서 계시고 막 이러시니까 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 번씩 생각나구나. 그런데 솔직히 있잖아. 그런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서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야 돼요. 진짜 눈물 나. 착하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솔직히 그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지. 그래서 남편이 떠난 뒤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애써오던 날들이었습니다. 손 내밀 곳 하나 없어 눈물로 지샌 날도 여러 번. 그럼에도 아등바등 버텨올 수 있었던 건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석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 매번 10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와 석현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아들. 어이, 힘들게
일하고 몸이 피곤한 것보다도 잠시나마 품 안에서 떼어놓아야 하는 게 엄만 더 마음이 쓰입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여전히 끝나지 않는 엄마의 하루. 뭐 만드시려고요? 석현이다. 죽밥 만들고. 첫달에 죽밥.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질게 해서 여기 조금 야채가 조금 들어가야 씹는 맛도 있고 입에 조금 있잖아요. 영양가 있다고 싶어서. 하루 종일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때 말고는 틈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석현이의 울음소리. 그새 잠에서 깬 모양입니다. 애기 자꾸 석현아 엄마 가자. 우리 아들 어찌야 범석이 봐라 엄마 여기서 결국 또 업을 준비를 하는 엄마. 석현이를 달래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어이 엄마 등에 업히고서야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긋 웃는 녀석. 엄마 껌딱지가 따로 없습니다. 껌딱지예요. 될수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맨날 이러진 않는데 한 번씩 가다가 이러니. 근데 사람이 없으면 사람 보는다고 맨날 짜고 텔레비 틀어놔도 텔레비 안 보고 사람 찾는다. 저것만 찾는다고. 몸이 두 개라도 고단할 법한 엄마의 일상. 엄마는 오늘도 끝나지 않는 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아픔을 갖게 된 건 아닐까. 매일이 미안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던 날들. 지난 세월 석현이를 업고 걸어온 길이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석현이의 사랑스러운 웃음 한 번이 엄마를 또다시 걷게 만듭니다. 다음 날 재활 치료를 가기 전 어린이집을 찾은 석현이. 석현이는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짧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매일 엄마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데다 보고 듣는 걸 좋아하는 석현이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다니기 시작한 곳입니다. 신체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매번 이렇게 보실 텐데 조금 속상한 건 없으세요? 그럴 때 그렇지 솔직히 조금만 뭔가 실수가 있으면 저희도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살아요. 조금 나는 솔직히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솔직히 고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사실 올해 10살인 석현이가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앞으로 다닐 수 있는 기한도 3년뿐인데요. 서준 이것도 뜯어야지. 이렇게 넣어 쭉쭉쭉쭉. 자, 소문 기니까 쭉쭉쭉쭉. 눈을 못 뜨겠어, 석현이. 얼굴에 대고 이렇게. 느낌 좋아. 마음 같아선 장애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해당 학교의 입학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당장 이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 입학만 시켜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거리라도 데리고 다니련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석현이 왔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오늘은 서기 운동이 있는 날입니다. 다리 근력을 길러주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스탠딩 기구에 서 있는 건데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석현이에겐 목 운동과 더불어 중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어저께부터 싫어. 계속 서 있는 게 힘들 수도 있는 운동이지만 늘 밝은 표정으로 해내는 석현입니다. 예, 쓸 수 있는 거. 이 시간이.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라도 좀 서면은 조금 괜찮아서 하는 마음 드는데 그거는 내 꿈이고. 쓰긴 맞지? 맞지? 그건 좀 힘들어. 웃는 거 하나 보면 끝이다. 한만 힘들어도 자 웃는 거 하나 보면 끝이다. 얘가 잘 웃고 하니까 나도 같이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웃는 게 동화가 돼갖고 둘이 같이 웃는 거야 그냥. 실실거리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건 또 잊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걸로 꽂혀서 봐요. 그걸로 사는 거죠. 딴 거 없이. 웃는 게 너무도 예쁜 석현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게 웃을 수 있길. 석현이와 엄마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함께 응원해 주세요.